네, 안녕하세요. 인더시아의 커넥트. 푹꾹 미스터 펑크색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번 주에는 어떤 주식을 갖고 왔나요, 저희가? 그 페이저라고 네. 혹시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요. 페이저 뭔가요? 아시나요? 네, 뭐 인터넷에서 요즘 이제 뺑 다음에 무엇인가 해서 몇몇 블로거들이 이제 페이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그 5개 기업이죠. 페스틀리, 에피안, 그다음에 줌, 일라스틱, 로쿠 이렇게 이제 5개 회사인데 일단은 그 중에 하나인 에피안이라는 회사를 갖고 왔어요. 다 당연히. 생소한데요? 5개 다 생소하네요. 5개 다 생소하지만 저희가 이제 커버를 할 종목들입니다. 매우 힘든 여정이 남아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오랜만에 오신 뿌꾸님이 에피안에 대한 주식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고 이제 이번 주에 하자고. 네, 이렇게 제가 제안을. 처음 제안을 했습니다. 네. 네. 인도 그 뭐였죠? 셰위 인도 하고 사라지셨죠. 이게 잠깐 인도 태양광. 인도 태양광. 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네. 이걸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이분이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네, 왜 사라졌는지 도망간 거 아닙니까?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이별 뭐 이런 건가요? 이별? 아닙니다. 이별의 아닙니다. 아픔 뭐 이런 그거 거? 아닙니까? 네, 자산 증식 뭐 이런 건가요?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일단 에피안 콜프 네, 네네. 에피안 콜. 나스닥에 상장된 APPN. 제가 이거 기억나는 게 한때 이거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팬데믹 때. 맞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로빈 후더 그 개미 투자자들이 APPN 알고나 투자한 거냐? APPN 애플 이거 티커 잘못 쳐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냐? 그게 이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게 이 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불현듯 떠올랐어요. 엄청 그러니까 어쨌든 팬데믹의 수혜주라고 또 할 수 수혜주죠, 있겠네요. 수혜주죠. 어떻게 보면 뒷북 지금 저희가 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아, 백신까지 개발이 됐으니까. 얘기가 나오고. 뭐 대충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맞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저희 네. 구독자 몇 안 되지만 몇몇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30분 영상이 너무 길다고 해서 소중한 의견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겸허히 받아들여서 네. 비즈니스 모델부터 먼저 10분 영상 나가고 그다음에 시장 전망 10분 그리고 이제 재무 정보.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봤어요. 제가 재무 정보에 아예 그 3분기 분기 보고서를 쫙 읽고 중요한 내용을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소제목으로 잘 정리해 놓을 테니까 이게 끊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처음에 이제 나올 영상이 비즈니스 모델이죠. 이 네. 회사가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좋습니다. 뽀꾸님께서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즘에 그 우리나라에서 창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죠. 그리고 그런데 이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는 갖고는 있는데 이 코딩 할 줄을 몰라서 몰라요.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저희도 지금 그래서 난항을 겪었죠. 겪고 있죠. 네. 어떻게 할지. 네. 네. 근데 정말 이 좋은 회사 API인 게, 이 회사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를 이 코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구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회사이거든요. 이런 회사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윅스 그런 또 느낌이 살짝 나네요. 살짝. 프로그램을 제작해 저희가 주는 커버해서 회사. 거기는 이제 홈페이지 제작이고, 요거는 약간 그런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서비스를 구현을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회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어떤 뭐 회사든 조직이든 여러 업무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있는 이 업무를 이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생각을 해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거를 이제 대신 설계해주고 제작해주고 그리고 관리를 해주는 이제 플랫폼 운영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의 특징이 이제 코딩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또 특징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사실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뭐 오라클이라든지 SAP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성 제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뭐 이런 그 의뢰를 한 회사한테 툭 던져 놓고 너네가 이렇게 잘 적응을 해서 해봐라고 이렇게 하는 게 대다수인데 여기서는 이제 고객이 우리 이런 구상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맞춰서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실제로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도 고객이 쉽게 관리할 수 있게 코딩이 없이 쉽게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회사인 거죠.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어요. 구독자분들이나 저나 사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신한은행이든 어떤 시중은행에서 이제 법인 고객을 위한 뭐 계좌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뭐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 이 법인 고객의 정보를 파악하는 양식을 입력하는 창도 만들어야 되고 그걸 일일이 보관도 해야 되고 또 이 입력된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 계좌가 뭐 실제로 뭐 적합한 그 목적에 의해서 사용될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게 다 끝나면은 이제 승인을 해주고 계좌를 생성해주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다 이제 다 매니지를 해주는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신한은행 입장에서 거기에 뭐 IT 부서가 분명히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코딩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코딩 없이 아니면 코딩이 들어가더라도 아주 적은 수준으로 해서 만들어주고 관리를 해주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뭐 응용 프로그램을 뭐 이게 이런 PC라든지 뭐 노트북에 이렇게 설치하지 않고 그냥 웹에서 접속을 해서 이게 가능케 하는 거를 SaaS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주로 오라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SAP가 이미 이런 걸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소개드리고 있는 에피안이 더 잘하는 건 뭐냐면 이 로우랑 제로 코드 개발 방식을 도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그 약간 이제 스크린샷에 보여주실 수 있듯이 뭐 사용자든 관리자든 뭐 자기가 원하는 기능이 있으면 저렇게 이렇게 집어넣고 아니면 뭐 어떤 업무의 순서가 있으면 순서도 이렇게 쉽게 바꿔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기능을 추가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드래그 다운 해가지고 더 넣고 하는 걸 이제 로우 앤 제로 코드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이제 하드 코딩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그쵸. 로우 코드의 장점인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쉬운 비유로 보면은 뭐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왜 386 컴퓨터나 뭐 이런 거에서는 막 도스 쓰고 그랬잖아요. 쓰셨어요 그런 거? 쓰지는 않았지만은 얼핏 본 기억이 있거든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 나타나요. 386 컴퓨터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자 아니 고인물이네. 도스, MS 도스가 MS 도스, 거죠? 예. MS 도스의 그 검은 화면 창에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막 이렇게 입력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윈도우라는 운영체제가 들어오면서 그냥 사람들이 쉽게 마우스로 클릭하고 이렇게 비주얼, 그러니까 다 시각화돼가지고 쉽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약간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회사는 결과적으로 그 어떤 특정 고객이 필요한 니즈를 커스터마이징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회사네요. 그렇죠. 그 원가가 비싸긴. 그런데 일단 요부터 설명드리고 이따 다시 설명드리면은 일단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가트너라는 이제 뭐 이런 IT 업계 쪽에 그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그 그러니까 순위를 매기는 이제 회사 컨설팅 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에 따르면 이 애플란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세일스포스나 뭐 이런 정말 쟁쟁한 회사들하고도 견주어 봤을 때 절대 뒤지지 않는 그 로우 올 지로코드 그 업계 개발 업계의 리더라고 이게 판명이 났습니다. 이게 사실 2019년만 해도 저 리더의 에피안이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좀 더 이제 하위 티어에 있다가 1년 만에 지금 리더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만큼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회사다. 1년 만에. 네, 1년 만에. 1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회사의 뭐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서브스크립션 피를 받는 거고 다른 하나는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건데 이 서브스크립션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이제 구독이죠. 구독인데 뭘 구독을 하는 거냐? 이제 뭐 어떤 고객이 응용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설계하고 관리하는 거를 이제 월 단위 구독을 하면서 이제 구독료를 내는 거가 있고 아니면 그냥 뭐 특정 프로젝트를 이제 맡긴 다음에 이거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얼마로 하겠습니다. 퉁 쉬고 해가지고 단발성으로 받는 수수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페셔널 서비스는 이런 아이디어만 있어. 고객이 아이디어만 있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이제 제작하고 이거를 어떻게 실행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 플랫폼 자체도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싶을 때 이제 교육을 받아서 이제 수수료를 이제 회사에 내는
이런 총 크게 3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이 에피안 홈페이지에 있는 이제 구독료, 이제 뭐 프라이싱 페이지가 있는데, 예, 정책이 있는데, 뭐 여기 보시면은 뭐 한 애플리케이션당 뭐 이제 한 구독자별로 이제 과금하는 체계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프로젝트성으로 이제 플랫피로 받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의뢰를 해서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재무정보를 보니까 서브스크립션 피 안에 아까 그 푸꾸님이 말한 것처럼 이제 월 구독료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 특정 회사에서 또 서브스크립션 피를 내고 있는 고객들이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넣고 싶다. 그랬을 때 발생하는 그 어떻게 보면 단발성 그렇죠. 매출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푸꾸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예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해서 그냥 서브스크립션 피가 아니라 그냥 앱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왜 앱 만든다고 이렇게 아웃소싱 한다는 그 표현을 했는데 네. 아예 그냥 던져놓고 앱을 만들어 오면 그 그냥 앱 만들어줘 뭐 관리가 아니라 그냥 만들어주고 끝나는 그게 이제 프로페셔널 서비스 매출인 것 같아요. 네. 쉽게 이제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피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고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매출 분석을 좀 다시 해봐야 된다 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비즈니스 모델 맞습니다. 정리인 거죠? 예, 예. 네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정리 여기까지 하고 네. 네, 이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네, 파트 2입니다. 네.